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원석입니다. V표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보통도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V표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휩쓸고 다니면서 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 사진 찍을 때마다 쓰는 이 V 표시 때문에 이런 이제 사진 찍을 때 V 표시하는 부분들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진 찍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V 표시를 할까요? 하도 궁금해서 구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유튜브가 워낙에 이제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구글을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 사진 찍을 때 V 하는 이건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나름대로 자신감 같은 것들을 주죠.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전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수년을 지배했던 라니냐 현상이 이제 엘니뇨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울을 예상할 수 있는데, 예측치 못한 이제 기후 위기로 둘러싼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의 어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또 아주 맹추위를 또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위하고 같이 이제 눈들이 많이 왔습니다. 중부 이북은 폭설이 내렸고요. 남부에도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태양광 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비가 오면 당연히 날씨가 흐리니까 발전을 잘 못하죠. 그래도 일단 대략 저희가 봤을 때는 50% 정도는 발전을 합니다. 아주 적게는 30% 정도 발전을 하고요. 비가 온다 하더라도 아주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는 한 50% 정도는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이 쌓였을 때는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눈이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태양 전지판 위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치고 날이 밝아도 전지판에 태양빛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지판 위에 눈이 쌓이면 실제로 전력을 이제 변환해서 실제적인 전력을 출력해주는 인버터가 아예 제로이거나 가동을 못하죠. 제로이거나 아주 낮은 발전량을 보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간혹 전지판 위에 있는 눈들을 치우기 위해서 지붕에도 올라가시고, 그리고 옥상에도 올라가시고, 내지는 마당에 있는 태양 전지판의 눈들을 치우려고 하시는데,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전지판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오는 날, 눈이 그친 다음에 전지판 위에 눈을 치우는 것은 나름대로 위험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나면 전지판은 아주 빠르게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눈들을 녹여내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전지판에 의해 눈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또 나름 전지판 표면에 쌓여져 있는 먼지 이런 것들을 같이 쓸고 내려가죠. 그래서 태양 전지판의 반이 청소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눈 왔을 때
전지판 위에 눈을 좀 조그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금방 없어진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충격적인 소식은 아니에요. 충격적인 소식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20년도인가요? 20년도, 19년, 18년도인가요? 지금은 이제 한국 방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기대를 품게 하고, 그리고 나름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한화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그야말로 메이저, 전 세계적인 회사죠. 독일의 큐셀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한화 큐셀은 바로 전 세계의 생산량 부분에서 1위를 달성을 하게 되죠. 독일의 큐셀이 이제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저가 중국의 물밀듯한 이제 태양광 공습이었어요. 우리도 결국은 지금 중국산의 태양광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 정권이 태양광보단 원자력 발전에 더 치중을 하고 그쪽에 더 많이 애착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과거 정부, 전 정부의 태양광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곱지 않은 시각, 어쩌면은 저 안에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이다, 불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태양광 업체 자체, 그리고 태양광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계가 사실은 매우 많이 위축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태양광 시장은 거의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전지판을 생산하고, 또 태양광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선호가 되는 한화 큐셀의 국내 공장이 저번 달을 기해서 이제 셧다운 생산을 멈췄습니다. 국내에서 한화 태양광의 위상은 1위죠. 연 매출이 약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 매출이 약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한화 큐셀의 기본적인 공시에 의해서 이번 생산 라인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을 거의 1년 매출에, 그러니까 1조 3천억 정도 되는 이제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생산 라인이 중단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런 측면, 중국산 저가 전지판을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 인한 라인업 정비가 이런 중단 과정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화는 국내에서 태양광 전지판 생산, 그러니까 모듈 생산 부분에서 1위를 한 업체이긴 하지만, 또 태양광 전지판을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생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생산 라인 중단은 장비 생산 라인이 먼저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 생산 라인이 현재 멈춰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국내에서 태양광을 대표하는 한화큐셀의 생산 라인 멈춤은 왜 그런가 이유를 따지면 금방 얘기한 대로 새로운 제품을 위한 라인업 정비가 하나 들 수 있을 텐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내 태양광 산업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형 발전소들을 더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지판의 수요가 이제 급감했다는, 그럼으로써 전지판 매출이 확 떨어졌다는, 아주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풍력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이해,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상, 그럼으로써 향후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들이 얼마만큼 더 오래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뭐 기존의 에너지를 누르고 메인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라고 하죠. COP. 이번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대단히 이제 진통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선진국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후진국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제외한 후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은 선진국들이 어마어마한 생산 설비를 돌리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자동차들을 가지고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탄소 증가에 선진국들보다는 훨씬 작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은 선진국들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치 일정 수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이제 실행하고 이런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하기에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서는 나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후위기는 원인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보다는 일단 막고 봐야 되는 대단히 시급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모두가 같이 그 목표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이기도 한데, 각국의 사정은 또 다르기 때문에 과연 탄소 중립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섣부르다, 나름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이제 시장의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뭐 공급 과잉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태양 전지판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누가 살려고 했을 때 물건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수요가 생겼을 때 그 수요에 맞춰서 제조를 해서 수요를 맞춰서 공급을 해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제가 계약 과정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사항들을 진행을 하면서 묻는 게, 제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이제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거든요. 전지판의 수급 상황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뭐 그게 이제 전지판 제조 공장이든 아니면 중간에 제품을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대리점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브랜치들이 물건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가 공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 전지판은 어느 정도의 수요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게 된다는 점, 이런 특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100kg 이상, 뭐 100kg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용량인데요. 한 500kg 이상의 어떤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발전사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한전의 솔로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것도, 그리고 그 시기 같은 것들을 이제 확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태양 전지판이 내가 원하는 공사 시점에서 수급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지판은 매년 새로운 전지판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늘상 전지판의 동향에 나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수요 저감이라고 할게요. 수요가 줄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태양광에 부정적으로 형성이 된 것들 때문에 태양 전지판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진행하는 발전소들이 있고요. 진행하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이제 태양광 설비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언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는 입장인데, 최근에 벌어졌던 이제 한화큐셀의 생산 중단, 뭐 이런 부분들이 전지판의 가격 하락을 나름대로 막거나 내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견인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태양 전지판의 가격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폭은 상당히 크다,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면 제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한 8에서 9% 정도의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예상된 공사 금액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한 10% 정도는 공사비가 실제 착공할 때 아마 낮아질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사업주에게 이제 통보를 해줬더니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일단은 내가 드려야 될 돈이 작아졌잖아. 뭐 어느 정도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밝히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비밀이 없고 언젠가는 알게 될 내용인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또 중간에 가격 하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경되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사업 쪽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고지를 해서 합리적으로 전체 가격을 낮춰주는 것이 나중에 좀 비도덕적이다 내지는 너무 이윤에만 매달려 있다, 뭐 이런 비난을 저는 이제 절대로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이제 감추거나 내지는 단순히 계약만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주들에게 가격을 밀어붙이는 것들이 좀 불편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이제 이렇게 퍼뜩 이제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내년 돼서 다시 태양광 산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현재 정부의 어떤 기조가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레임덕이 빨리 와서 차기 정부나 아니면 원래 우리 사회나 국가가 나가야 되는 방향들이 수정이 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이 이렇게 왜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었냐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보조금 정책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보조금도 없고 특별하게 이득을 부분도 별로 없어요. 단지 설비에 필요한,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이런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은 전혀 아닌데, 뭐 워낙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그런 이제 기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발전에서 매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의 크기로 인해서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기를 생산해서 한두 번 내지는 몇 번 정도를 팔고 말 것 같으면은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한 20년 정도 그리고 그 이상도 계속해서 전기를 파는 이런 아주 장기적인 그런 설비이고, 그런 장기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누적되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kW를 만약에 하게 되면 대략 20년 동안 전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3억 5천 정도 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가 덜 벌어지게 된다. 5천만 원 정도가 기대하는 부분에서 날아갔다고 했을 때, 뭐 5천만 원이란 금액 자체가 이제 워낙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20년으로 잘게 쪼갰을 때는 사실은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통상 노후에 필요한 자금원으로서 태양광을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20년 이후에 내 나이가 몇 갠데 그때는 과연 내가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늠을 해보면 현재 당장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2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짚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한화는 국내에서는 생산 라인을 중지했지만 미국에서는 또 아주 뭐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전체 미국의 태양광 생산량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요. 시장 장악력도 1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IRA로 인한 나름대로의 이제 뭐 고육책이라고 할까요? 왜 미국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고, 그리고 또 바이든의 정책적 기조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기업들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해보고,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는데, 조지아주의 달톤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장을 세웠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뭐 잘 모르죠.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느 지역에 있느냐면 미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조지아는 이제 좀 낯설 수 있지만 아틀란타라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이제 알게 되는데, 낯설은 지명이죠. 아틀란타에서 지도상으로 동쪽에는 하나보다도 먼저 진출한 기아의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큐셀은 애틀란타에서 북서부 쪽이라고 할까요? 이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한 사회 구조예요. 특히 이제 면화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면화 산업이 거의 대부분 이제 훨씬 더 그 후진국이라고 할까요? 인건비가 더 싸고 한 지역으로 다 이주를 해버렸죠. 면화는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면화를 직물로 가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가공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조지아주에서 면화 생산으로 인한 가공업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런 생산 설비도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력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고용 부분인데요. 이런 고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면화 산업이 몰락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잃고 희망을 잃고 그러고 있던 참에 이제 기아가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을 세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그 환대를 받고 있고, 또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붐하고 같이 편승이 되면서 이 비슷한 지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지아주의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바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지아주의 하나큐셀이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세웠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시장 장악력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생산 라인을 멈췄죠. 물론 재개가 될 겁니다. 발전소 하시는 분들은 발전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태양 전지판을 이제 구입을 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촉각을 세울 만한 일이기도 한데, 태양 전지판의 가격은 사실은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조금씩이지만 하락을 계속하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락을 할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는 더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섣불리 판단하는 게 나름대로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자원에 대한 어떤 경쟁력,
경쟁 구도, 그럼으로써 자원에 대한 가치들, 그럼으로써 생산 과정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미중 간의 특별한 어떤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들은 쉽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미중 간의 갈등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이제 이런 이제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국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자료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나름대로 태양광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특히 발전소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게 관련돼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회사의 CEO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아주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매일 그 현장과 그리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렇게 좀 바쁜 입장이긴 한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나름대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신경을 쓰고 찾아보고 정리하고 이러는 와중에서 전 세계의 동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했고, 또 그것이 저 개인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삶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만큼 많이 합리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에게 많은 이득을 줍니다. 통찰력, 그리고 본인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을 행사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시대를 잇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그 개인의 삶의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춰서 바꿀 수 있고 좀 더 능동적인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회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동작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물론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 포인트마다 한 번쯤은 확인해 보고, 그런 포인트들을 모아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정립되어 있는, 내지는 적어도 줄기 정도만 이렇게 캐치해서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는 아주 이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 인공지능이 정말로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을 컨트롤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규제의 틀 안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 생각들이 퍼지면서 인공지능들이 주춤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첨단 산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첨단 산업의 어떤
전이병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늘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는 자유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AI나 아니면은 첨단 기술 쪽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더 많은 자유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을 컨트롤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산업들을 사회학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뭐 정부나 아니면 관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유들을 적절하게 제한을 하고, 그래서 기회를 어느 정도는 통로화시키든가 아니면 기회의 문들을 적정한 크기로 이렇게 만든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에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전쟁을 항상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지금 현재 규제라고 하는 문 앞에서 주춤하고 있고요. 유럽도 얼마 전에 규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내 태양광은 아주 위축되어 있고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한화 태양광의 음성 공장,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가 일단은 멈췄다는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내 태양광의 어떤 시장의 침체가 중국산 저가 태양광 때문에 그렇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100%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름대로 또 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왜냐하면 한중 FTA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관세 조항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무관세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물건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냉정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저기에 투자를 하면 충분하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든다 그러면 이미 한국의 태양광 시장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키셀이 결국은 끝없이 이어지는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을 좀 방만하게 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독일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의 저가 제품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했고, 그래서 한화큐셀이 파산을 하게 된 거고요. 그 파산된 태양광을 한화에서 인수를 함으로써 한화큐셀이 국내에 이제 물건이 된 거예요. 근데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화큐셀도 수년간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태양 전지판의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들도 뭐 위축이 되고 하는 와중에서, 그런데 이제 큐셀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크기,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뭐 한화 태양광의 전체 매출이 13조 원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무시 못할 만큼의 매출량인데, 또 한화 큐셀을 인수하면서 큐셀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부채를 한화에서 다 떠안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다시 큐셀을 매각을 하려면 이 부채도 같이 넘겨야 되는데, 우리 흐리가 하는 얘기로 다 망한 집구석 누가 들여다 보겠느냐. 결국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 입장에서도 큐셀을
사실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IRA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나름대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흑자 기조에서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을 멈췄으니까 국내에 지금 위축된 태양광이 나름대로 표면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태양광 전지판 시장에서 나름대로 새롭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태양광 라인업들을 손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온 김에 쉬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판매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럴 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라인업을 재정리해야 되겠다, 재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최근에 태양 전지판은 가격이 한 8%, 7%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지판 구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노력 아닌 노력을 한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